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뭉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죠. 자갈하고 달리는 초현실주의자였죠.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뭉크는 자연주의, 또 인상파, 초기 인상파, 어쩌면은 이제 인상파적인 요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당히 특이하죠. 그래서 상징적인 게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한 상징들이 계속 반복해서 평생 동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래 그 화가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작품만 가지고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 화가의 일기, 그리고 편지, 그리고 시, 어떤 이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 또 어떤 가정생활, 또 전체 그 어떤 세계사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서 같이 어우러져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려면 자료 중에 좋은 게 이 책이죠. 이 책 보면은 뭉크가 쓴 뭐 일기도 있고 시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 지어 가지고서 그림하고 분석을 해야만 제대로 뭉크를 분석해 낼 수 있고 정말 많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 뭉크의 매료가 돼서 왜 인간이 이렇게 평생을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그리고 왜 어떻게 해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고 무엇이 뭉크를 살렸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뭉크 책을 계속 보면서 이 글을 사실은 뭉크의 작품과 시, 그리고 이런 일기, 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분석을 작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내 책 일부에 이제 융심리학과 정서라는 그 책 속에 보면 계속 뭉크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적으로 제가 좀 했고요. 뭉크만을 위한 거는 아직 쓰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자세하게는 못해요. 이번에는 주로 이제 뭉크의 그림, 작품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많이 참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융심리학으로 본 에드바르드 뭉크. 어쩌면 융의 관점에서, 융심리학 관점에서 조금 더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 오질령 선생님께서 이제 그 발표를 잘 해주시는데 아마 이제 발표된 내용을 다시 반복하기보다는 좀 발표에 없던 내용 중심으로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뭉크의 그 예술적 배경을 이 책은 3단계로 나누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마로니에 북스에서 나온 책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3단계로 하는데 처음에는 뭐죠? 뭉크의 예술적 배경이 나오죠. 그래서 주로 뭉크의 예술적 배경은 이제 가족사가 그 이제 배경이 되고 있죠. 이렇게 나는 이제 이것을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봤냐면은 죽음을 내면화하는 단계다, 이렇게 봤습니다. 철저하게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불안이 엄습해 오고 이것을 몸에 스며드는 이제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무의식의 세계로의 뭉크가 침잠해 버리는 이제 이런 단계다. 그래서 이것은 연금술을 말하면 흑화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족, 주로 어둠, 불안이 지배합니다. 병든 소녀가 있죠. 그리고 크리스티아나, 파리, 베를린.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오슬로의 옛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서 영향을 받은 게 자연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리로 가서 인상주의 영향을 받죠. 베를린에 가서 상징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크가 자연주의에서 인상주의로, 인상주의에서 상징주의로 이제 점차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자연주의는 일종의 미분화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통합 단계, 자연 그 상태로의 단계, 그리고 인상주의는 빛과 색채를 강조하는, 어찌 보면은 이제 분화를 강조합니다.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화된 이미지를 주고요. 흑화된. 그 다음에 상징주의는 상징의 의미를 깨닫고 상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식화 단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3단계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미분화, 분화, 그 다음에 의식화. 그 다음에 이제 생애 프리즈로 해서 이제 그 벽화처럼 이제 집 그 한쪽 벽에다가 길게 늘어선 어떤 벽화를 장식하는 것처럼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프리즈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전 그 일생을 통해서 이제 시리즈로 자기 일생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그려내려고 했던 것은 이제 어쩌면은 그 죽음을 의식화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아까 어쩌면은 그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대상화시키고 두려워했다. 어쩌면 그런 표현을 우리 이은희 선생님이 했는데 그거예요. 바로 이제 죽음을 의식화했다는 거예요. 내면화된 죽음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형체 없는 죽음은 불안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형체화한 거죠. 시각화한 겁니다. 즉 예술화한 거예요. 작품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죽음을 의식화한 거다. 죽음을 어떻게 의식화했느냐? 사랑의 갈망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형태로 사랑을 갈망하는, 다시 말하면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나는 백화 단계다. 알베도. 우울자리, 일종의 여기서는 우울자리인 거죠. 이제 의식화할 때. 이 전번에 이제 혼돈 상태에 있을 때가 이제 멜라니 클라인 용어로 받는다면 편집 분열자리, 흑화 상태라고 말한다면 여기서는 그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대상 없음에서 대상 있음으로, 그리고 어찌 보면은 죽음의 공포와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과도기로서의 이제 단계, 이게 우울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 자리에서 이제 주로 이제 여성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성, 물, 바다, 그다음에 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주제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중심 주제는 외로움, 슬픔, 그리고 존재론적인 불안. 아주 타고 나면서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존재론적인 피할 수 없는 그 불안을 느낀 겁니다. 색채가 상당히 특이하죠. 원색이죠. 어떤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원색입니다. 흰색, 하양, 빨강, 파랑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원색인데 그 중에서도 남성한테는 거의 흑색을 씁니다. 어떤 문구 자신을 대면한 것 같아요. 전부 어떤 까만 혼돈의 상태를 나타내는 흑색이에요. 혼돈, 죽음의 색입니다. 여성한테는 빨강을 많이 씁니다. 적색을 쓰고 가끔 흰색을 또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적색인 열정, 죽음. 여성을 그릴 때 초기에는 이제 병든 환자의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나중에 갈수록 굉장히 활발해지고 밝아지고 열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성으로부터 생기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징으로 보면은 여성과 달과 물과 또 기둥. 이 기둥은 뭐냐면 달빛 기둥이에요. 달빛 기둥이고 그 달빛 기둥이 해변에 있는 소나무, 나무들이 하고 또 맞아서 떨어지는 무슨 그 아주 묘한 그 안정감을 또 주기도 하고 남녀의 그 결합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다. 처음에는 죽음을 내면화하는 단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죽음을 의식화, 알아차리는 이제 의식화하는 단계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을 수용하는 이제 받아들이는 그 단계로 갑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초상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말년에 그리고 풍경화를 통해서 어떤 그 자연과 내면의 세계, 보편의 세계가 만나는 그리고 자아상을 통해서 이제 그 그동안의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주로 이제 척화 단계에 해당이 되고 이제 분열되고 파편화된 것들이 통합되는 통합의 단계에 이른다. 여성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죠. 어두운 이제 상에서 밝은 이미지로 이제 많이 바뀝니다. 여성도 나중에 흥분하겠지만, 그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태양이 부활을 상징하면서 영원한 나라로의 회귀하는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그림, 오슬로 대학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제 이게 노르웨이를 가서 오슬로 대학을 가서 이 그림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막 굴뚝같이 생겨서 한동안 아주 굉장히 그 뭉클에 아주 내가 정말 뭉클하게 사로잡혔습니다. 자, 이제 담배를 쥔 자아상이 한 22살 정도 이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죠. 어쩌면 인생을 시작하기 바로 첫 단계입니다. 마치 그 융심리학에서 초기 꿈이 앞으로의 그 여정을 밝혀준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아마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강한 원색을 썼고요. 굉장히 얼굴은 여기서는 밝아요.
현재 이 그림을 그릴 당시는 굉장히 어두웠지만 앞으로 분명히 밝을 거다라고 하는 암시를 저는 받았어요. 이 첫 그림에서 보면. 그리고 여기 검정과 흰색과 적색, 연금술의 주제가 나와요. 완성되지 않는 연금술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깊은 그 상처가 깊은 환자들의 첫 그 미술 치료라든가 놀이 치료 작품에서 만다라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거의 완벽한 상이 나오기도 해요. 그것은 뭐냐면 보상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뭉크의 생애가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이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동생 인계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제 검정색 톤의 빨간 이것이 이제 황금색이에요. 그 황금색. 그래서 태양과 같은 황금색이고 검정에서 황금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인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백적 황금색. 누나 소피가 15살에 죽었죠. 큰 충격이죠. 5살 때 모친이 또 사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은 이미지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보상적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병든 아이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족의 그 병든 분위기, 우울한 분위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검정 대신에요. 뭉크는 검정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진한 녹색을 써서 검정 비슷한 녹색을 써서 우울하고 암울하고 약간 괴기스러운 느낌을 줘요. 이 녹색이 생명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검정을 대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 검정 속에 생명이 있는 녹색을 검은 녹색이죠. 짙은 녹색 그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뭉크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병든 얼굴에서 이제 그 하얀 베개에다가 하얀 얼굴을 보면은 이것이 빛이 반사되잖아요. 완전히 빛을 발산하는 듯한 마치 태양 마지막 태양 그림에서 거의 보듯이 빛을 발산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영원한 빛이죠. 이게 그러면서 태초의 시간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열망이 여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보인다. 이제 그러면서 녹색의 커튼이 쭉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검음을 대치하는 희망. 어찌 보면은 검음 속의 희망.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명. 봄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대조적이죠. 왼쪽은 어떤 검정으로 돼 있죠. 오른쪽은 주로 흰색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정 속에 하얀 베개. 예? 그런 이 하얀색이 참 이중적인 묘미가 있어요. 그저 뭉크에게는 죽음이면서도 희망이에요. 상당히 그 백색이 아주 묘한 느낌을 줘요. 죽음을 암시하면서도 거기서 뭔가 그 순수하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흰색에서 또 드러난다는 거죠. 심각한 병에서 회복될 때 이제 이거를 그렸다고 그러죠. 봄의 무기력. 그러면서도 이쪽은 무기력하게 이제 그 환자가 있고 여기서는 그래도 차분하게 바라봐주는 또 이제 엄마처럼 보이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주로 이제 왼쪽은 무기력이 지배한다. 흑색과 죽음이 지배한다면 오른쪽은 녹색과 흰색과 그렇죠? 푸르름 또 화분에서 있는 생명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오른쪽으로 본다면 상당히 어떤 그 희망적인 생명력이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학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그림이 나왔어요. 이게 당시 이제 보헤미아 사람들이 이제 그 굉장히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개혁을 추구하고 또 도덕적인 위선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이 법률학도들이에요. 왜 이걸 그렸을까? 뭉크가 뭐 법률학을 공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걸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에 대한 자기는 굉장히 감성적인 예술인들은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성적인 것을 보완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그림자이기도 해요. 어쩌면은 그 감성적인 소유자에게 지성적인 사람들, 법률에 매여가지고 계속 그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기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은 상호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이번에 내가 오다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폼프란츠가 쓴 그 이제 꿈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소크라테스 이제 꿈을 분석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소크라테스 꿈에 그 음악과 작업을 같이 하라고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은 작업이라고 하는 게 철학적 작업이잖아요. 음악을 같이 하라는 얘기는 감성을 보완하라는 그런 꿈인데 결국은 그걸 못해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더 빨리 요절해서 좀 더 갖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그 재밌어요. 그런 이제 그 책들이 보면 이것과 이제 같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름밤에 보면은 그 해변에 잉게르죠. 그 잉게르가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동생이죠. 이 그림을 보면 늘 나는 그 융의 그 적극적 상상에서 보면은 융이 뭐야 그 X 어떤 미즈 X라는 그 여인이 그린 그 해변가에서 그 뿔이 이렇게 나타나는 바위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바위를 붙잡고 있는 그런 이제 뿔처럼 생긴 바위를 붙잡고 있는 여기는 그런 건 안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죠? 여성 내면의 새 남성으로 봤던 것은 여기에 이제 맨 위에 있는 그 작게 보이는 남성이 저 멀리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 남성과 여성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이제 이 인계를 쪽에서 보면은 아니무스다. 어쩌면 만약에 이제 이 새 남성으로 문구가 대변된다면 아직 여성에게 다가갈 수 없는 자기 존재는 희미한 이제 이런 것을 수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위가 나오고 알처럼 생긴 바위, 그다음에 몰 여성, 이게 전부 모성성의 상징이에요. 이게 전부가. 그래서 그 여성성과 모성성이 뭉크를 정말 그 어둠의 세계로 함몰시킨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모성이 뭉크를 살리는 그 사람과 모성이 그런 원형의 그 양면성을 보여줘요. 뭉크의 그 생애를 보면 놀라워요. 그래서 어떤 그 원형의 양면성이 한쪽은 죽이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그것 때문에 또 살린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을 뭉크의 생애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생클루의 밤에 프랑스에서 감옥에 갇힌 자아라고 이제 했는데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죠. 얼굴도 보이지 않는. 어쩌면 이제 뭉크 자신의 어두운 그 내면의 세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굉장히 느낌은 차디차요. 또 거기다 푸른색이 있잖아요. 푸른색이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한 외로움과 냉소적인 냉랭함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데 그 바깥에 보이는 바다가 푸른색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이 검은색이니까 더 희망을 주고 어떤 미래의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아로 볼 수 있는데 어둠 속에 빗줄기가 들어오잖아요. 바깥에서 창을 통해서 혼돈 속의 질서 그리고 푸른 검정이다 색은 밤, 죽음, 암흑 결국 이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어두움 속에 있지만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보면은 이제 카를 요한의 봄날에 보면은 굉장히 인상파 화가들의 전형적인 그 그림의 이제 패턴이 이제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여성이 굉장히 돋보여요. 그러면서 그 빨간 우산을 쓰고 있고 또 검정,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검정으로 보이지만 청색, 이제 청색 원피스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있어요. 가운데를 이제 나누고 있죠. 이 여성이. 그러면서 왼쪽은 뭐예요? 굉장히 한가해요. 그렇죠. 왼쪽은 굉장히 한가하고 오른쪽 사람이 쭉 몰려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여성의 뒤에 새 여성이 응? 오고 있죠. 여기 새 여성이 오고 있는데 결국은 어쩌면 운명의 여신, 운명의 여인. 어쩌면은 이 운명의 여인이 그 뭉크에게는 엄마 잉게르 그리고 그 자기가 좋아했던 연상의 여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그 또 해변가의 새 여인도 나오잖아요. 이제 어떤 아니마의 새 양태일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여성에 대해서. 원근법이 적용됐고 또 중심화 가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결국은 뭐냐 개인과 집단의 어떤 긴장과 갈등 그러면서 어떻게 이 집단 속에서 내 개인성을 지킬 거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밑에를 이제 내려다보고 있죠. 보면은 이것도 이제 어떤 그 대각선 구도 어떤 그 이제 그런 아주 꼭 입체파하고 어떤 비슷한 그런 입체파적인 그런 그 구도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입체파로 가진 않았지만 이 발코니에서 오스만 대로를 내려다보고 있는 건데 굉장히 자기 자신의 우울하지만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잠재력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즐거운 이상이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방향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은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집단 의식에서 집단 무의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면의 심층 깊이로 어떤 그 원형의 자리, 집단 무의식의 자리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인게르가 또 나왔어요. 굉장히 인게르의 모습은 늘 밝고, 그리고 전면을 주시하고 대체로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과 하양, 또 이제 그 황금색의 이제 그 보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분명한 모성적 여성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바닥을 보면은 마치 그 돼지의 모신처럼요. 그 돼지 위에 서 있는 그 모성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동생이지만 굉장히 그 엄마처럼 이제 분위기는 느껴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그와 대조적으로 여기 이제 아까가 이제 어쩌면은 그 2부상이라면, 그렇죠? 아니마의 2부상이라면 이거는 이제 그 헬렌 이제 상으로 나오죠. 굉장히 요염한 여인상으로 나타나는데, 보면은 등 돌아 서 있고 옆에 있어도 거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그렇죠? 그러면서 분명하지 않는 여성상 나타나죠. 여기서 보이는 거는 완전히 흑색, 백색, 적색, 연금술의 어떤 그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아직은 이제 연금술이 진행되지 않으나 잠재적인 연금술의 과정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이 나는 참 미묘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소녀의 그림인데요. 설거지를 하는데, 우선 단순히 보면은 이제 정화의 여신, 그렇죠? 설거지 이제 그릇을 닦아내는. 그리고 부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성이잖아요. 그리고 모성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모성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둠 속의 황금빛이거든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황금처럼 느껴졌어요. 바로 이것이 이제 흙 속에 묻힌 황금이란 말을 보통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 발굴되지 않는 아니마. 이제 어떤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아니마.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황금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종의 융이 말하는 그 밤의 태양. 밤바다를 항해할 때, 이제 태양이 이제 그 밤바다를 항해해 가지고 밤이 지나면 이제 모습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밤에 태양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마돈나에서 보면은 이제 마치 그 아까 그 오딜령 선생님이 여기에 그 물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붉은 머리띠가 이게 이제 어떤 그 이게 소승달이고 금음달처럼 이쪽으로 달 쪽으로 느꼈는데, 이게 달의 어떤 한 일부이기도 해요. 변화, 여성의 변화, 열정, 그리고 이제 이것도 흰색, 백색, 백색이라고 하는 그런 삼색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치 그 어떤 그 천상을 향해서 어떤 날아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천상의 모순이다 이렇게 지어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림인데, 목소리죠. 이제 아까 그 인게르처럼 하얀 그 이제 원피스를 입고 해변가에 앉아 있는 여동생 인게르 모습하고 이제 비슷하고 전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마치 그 오늘날의 그 해변가에 있는 그 기둥 있잖아요. 그 등 기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하고 비슷한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달이 있는데 달빛에 비춘 그 달빛 기둥이에요. 달빛을 이렇게 그렸어요. 달빛이 보통 달을 그리고 그 밑에는 어스름하게 그리는데, 그 달이 바다에 반사해서 비치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한 사람이 또 외롭게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도조해 주는 듯한, 이거 중앙에 있어요. 중앙도 달빛이 또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이 달빛이요 황금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쩌면 나는 뭐라 그래요? 달빛 기둥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황금 기둥으로 저한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우주의 기둥, 우주목처럼 느껴지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이어주는 우주목처럼 느껴집니다. 영원한 세계에 끊임없이 관계하고 싶은 그런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어떤 그
달은 여성이고 기둥은 남성이고 바다는 여성이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융합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다. 어쩌면은 그 천상과 어떤 지상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달빛 기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것을 이제 태양색으로 그리고 이것을 이제 태양색으로 받쳐주는 것은 달과 태양의 마치 융합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달과 태양의 융합. 굉장히 멋있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이 달빛이 이제 또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떨어져 있어요. 아까는 달하고 달빛 기둥이 붙어 있어서 이제 잘 몰랐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반사돼서 쭉 나오는 거고 기둥들도 조금 이제 숫자가 덜합니다. 쭉 이어졌어요. 그래서 달, 물, 여성, 그리고 기둥, 남근, 우주목, 그리고 천상의 사다리.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거는 마치 그 달을 떠받치고 있는 남근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달을 모시고 숭배하고 떠받치는 그 남근. 뭐 기분이 흐뭇합니까? 전 그림에서는 남근으로 보는 건 좀 안 좋은 거였나요? 그럴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남근의 상징으로 많이 보죠. 굳이 남근으로만 꼭 볼 필요는 없다. 이 두 개를 묶어봤어요. 이 두 개를 내가 묶어봤거든요. 서로 다른 그림이고요. 이게 1893인데 이게 잘못했네요. 1983이라 1893년이고 1895년 2년 차이가 있는데 이 그림은 한 그림 같아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길이 쭉 이어져서 딱 붙이니까 딱 이어져 가지고 쭉 내려가고 여기 달빛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되고 정교화되면서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하는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달과 그 기둥이 달빛 기둥이 붙어 있었다면 이것은 좀 더 이제 떨어진 분리가 된 분화가 된 그런 모습이 이제 조금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길이 보이고 여기 길도 여기는 갈색으로 좀 더 구체화됐다면 여기는 좀 더 태양색에 가깝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분화되고 구체화된 느낌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그림이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죠. 사춘기 그림에서 여러분 이제 아까도 봤죠. 이 사춘기는 그 어떤 뭉크의 그림자, 뭉크가 그림자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 그 죽음의 그림자다. 내 아래에 있는 것은. 근데 이제 소녀를 그렸어요. 이것은 뭉크가 아직 그 사춘기 소녀 시절에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떤 여성에 대한 그 경험과 이미지와 여성상이 어떤 사춘기 소년인데 뭔가 막 그 성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때 검은 먹구름이 와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굉장한 충격이 오는 거죠. 뭉크도 그랬어요. 성을 알만할 나이에 이미 그 성으로 좌절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엄마를 잃고 또 누이도 잃고 그래서 이제 모성적 여성을 만나는데 그 여성이 이제 결혼한 여성이었죠. 그 여성은 뭉크를 결국은 이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여성도 굉장히 뭉크를 좋아하고 했지만 현실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뭉크랑 결혼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죠. 그러면서도 결국 그 여성은 외도하는 셈이 됐고, 그러니까 뭉크랑 있다가 결국은 이제 헤어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뭉크가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아니마의 그림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니마의 그림자라는 말은 융이 사용하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나는 왜 그랬느냐? 이 여자의 그림자니까. 어쩌면은 이것은 뭉크의 여성상이죠. 아니마. 그리고 그 아니마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예요. 뭉크의 그림자죠. 어찌 보면. 그래서 부정적인 아니마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부정적인 아니마라기보다는 아니마의 뭉크의 검은 그림자가 연합한 상태예요. 그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그 아니마의 어두운 면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아니마의 밝은 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마의 밝은 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니마의 어두운 면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병든 소녀 같으면 아니마의 어두운 면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니마의 밝은 면이에요. 그런데 그림자가 있는 것은 이것은 아니마의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뭉크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성에게 있어서 되게 남성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그 아니마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하고, 그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그림자가 되게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아니마와 그림자의 연합이 굉장히 그 파멸의 수준으로 끌고 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마의 그림자라고 나는 붙였는데 사실은 뭉크의 그림자다. 집단 무의식이고 이거는 일종의 죽은 자의 세계에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무의식에 함몰된 자. 이 그림자는 어쩌면 개인 무의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겉으로 보면은 아까 그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불안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근원적인 원형적인 그림자지. 물론 이제 그 누이가 죽고 엄마가 죽은 개인적인 상처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근원적이고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불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형적인 절대적인 그림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에 함몰된 자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3단계 흑백 이제 노랑이 나와요. 여기서는 황금색이. 그래서 이제 그림자 현상에 대해서 쭉 나와 여기서 이제 문구가 썼는데, 이게 이제 그림자 현상에 대해, 그림자는 우리 그 융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그 누굽니까? 엘리아드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림자 현상에 대해 뭉크는 1890년 봄에 기부한 생클루 선언이라고 불리는 수기에서 감동적인 말을 남겼다. 달밤에 산책을 나선다. 이끼가 낀 오래된 색상들과 마주친다. 나는 그들 모두와 친숙해진다. 내 그림자가 두렵다. 불을 켜자 갑자기 내 그림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융도 그런 얘기 하죠. 어디를 가는데 막 거대한 그림자가 뒤에서 쫓아오는 듯한 그런 그 꿈을 꾼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벽의 절반을 덮고 결국 천장에 이른다. 스토브 위에 걸린 큰 거울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 유령 같은 내 얼굴을. 나는 죽은 자들을 데리고 살아간다. 이게 놀랍죠. 죽은 자들을 데리고 살아간다. 그것이 뭐냐면 무의식에 침잠되어 있는 상태. 무의식의 세계는 결국 죽은 자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에 내가 침잠된 세계고, 그것을 지금은 인식하고 있어요. 응? 자기의 그림자를 통해서. 그래서 의식화 단계로 봤던 거예요. 죽은 자들을 데리고 함께 살아간다. 어머니, 누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특히 아버지는 언제나 함께 한다. 아버지는 언제나 함께 한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그림은 없죠.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그림자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아버지거든요, 사실은. 같은 남성으로서. 그를 이제 표현을 못했어요. 모든 추억이 세세한 부분까지 되살아난다. 이 문장에서 그림자는 과거의 추억이자 뭉크가 경험한 가족들의 죽음을 상징한다. 어떤 죽음의 그림자죠. 자, 이제 이 그림을 볼까요? 달빛 가득한 집이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달빛을 먼저 보죠. 달빛이 먼저 나오죠. 이게 보면 검정색 같지만 사실은 진한 초록이에요. 이게 검정으로 보이죠. 근데 거의 그 검정색처럼 보이는 진한 초록이라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어떤 그 검정 속에 있는 생명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검정과 흰색, 이제 진한 녹색과 흰색의 대비. 뒤에 창문도 흰색이죠. 어떤 죽음과 희망의 상징으로 대비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여성이 굉장히, 이 여성 뒤에 또 그림자가 있죠. 이 여성의 그림자, 이것도 아니마의 그림자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성이 누구죠? 이제 3살 연상의 헤이베르그라는 여성입니다. 뭉크가 좋아했던 담장에 사로잡힌 듯한, 마치 담장 바깥에 있어요. 이 여성은 분명히 담장 바깥에 있는데 마치 그 담장 안에 사로잡혀 있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녹색의 그림자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마의 그림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게 이제 모성적 아니마예요. 그리고 여기는 백색 울타리. 이거는 달빛 기둥과 유사하다. 백색 울타리를 보면 달빛 기둥이 있는 것하고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달빛 가득한 집을 볼까요? 이것도 이제, 진한 녹색, 검정, 그리고 흰색, 검정과 흰색의 대비로 이제 그 집에 이렇게 그 갈색이면서 붉은 빛깔이 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온기가 있고 편안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고 싶은 열망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 주변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주변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남자가 오고 있어요. 여기 밑에 그림 보면은 그림자만 보여요. 그림자만 보이죠. 아니무스의 그림자예요. 어찌 보면 이 여성 입장에서 보면, 응? 그러니까 이 헤이베르그 그 여성에게는 그 여성은 이제 어쩌면은 그 뭉크의 또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서로가. 또 뭉크는 그 모성적 아니마에 사로잡힐 수 있고요. 둘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둘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연애를 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닐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안, 공포, 통합되지 않는 성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또 집안에서 쉬고 싶은 모성적 집이죠. 쉬고 싶은 그런 것도 있죠. 여기서도 굉장히 집이 밝아요.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폭풍우 치는 밤이에요. 폭풍우 치는 밤에서 사람들이 막 피신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귀를 막고 있어요. 여성들이 여기 귀를 전부 이렇게 손을 이제 귀를 막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맨 앞에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이 집도 안전한 집이고 따뜻한 빛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쪽은 고독. 귀를 손으로 막아. 손으로 막음 그래야 되는데 잘못 썼나요? 이것은 단절. 사진을 박는 게 아니고 이제 귀를 손으로 막는 거예요. 이거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발견을 하네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는 남과 여가 있죠. 이제는 남자 여자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남자 여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희미하고 흙과 어떤 노랑의 그 대비가 있는데 둘 다 형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유령처럼. 그러니까 형체 없는 리비도라는 거 내가 정해봤어요. 그리고 어둠이 지배하는 남성. 늘 남자에게는 검정색이 주로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뭉크. 얘기할 수 있을 테고, 만약에 이쪽은 열정이 지배하는 여성. 그러나 얼굴은 없어요. 그 다음에 헤이베르그라는 그 여성으로 아마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관계를 비유해 보자면 그럴 수 있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제는 여성과 남성이 전부 검음으로 흑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성적인 어떤 빨강의 열정이 사라져 버리고 얼굴에만 약간 그 흔적이 남는, 그러면서 희미한 생명력, 동일시된 흑화로 동일시돼 버리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무의식에는 밝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무의식 좌쪽에 빛이 있다. 늘 뭉크는 무의식에서 빛을 찾았어요. 무의식에서 태양을 찾았어요. 환상에서 태양을 찾았죠. 그래서 살아납니다, 결국 뭉크가. 그것 때문에 환상의 힘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이제 것을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를 보십시오. 재도 보면은 이제 왼쪽에는 남성으로 상징되는 흑색이고, 그렇죠. 오른쪽으로는 여성으로 상징하는 흰색과 빨강, 그리고 노랑이 지배를 합니다. 밝아요. 그래서 밤의 해변, 파국의 남녀인데, 남자는 죽어가고 여자는 그래도 살아나는. 어찌 보면 흑색은 남성이고 백색 적색은 여성이다. 그리고 가슴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열정적인 가슴을 지닌 여성. 빨강이 영혼을 상징한다. 어쩌면은 여전히 뭉크의 아니마는 살아 움직여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밝아요. 뭉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것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추가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내용에서. 근데 여기 보면은 세 여성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남성이 있죠. 한 남성과 세 여성, 3대 1이죠. 4라고 하는 숫자, 온전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여인이 모이라라고 하는 운명의 세 여인이기도 해요. 자, 뭉크를 지배했던 운명의 세 여인은 바로 엄마와 누이였어요. 죽은. 바로 그 모습이 첫 번째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동일시된, 죽음으로 동일시된 흑화 상태에 있어요. 오른쪽 두 남녀가. 그리고 왼쪽의 두 여성은 이제 그것과는 분리된 새로운 인격이에요. 하나의, 이것은 이제 그 요염한 자태로 있는 헬렌처럼. 만약에 첫 번째 여성이 그 이브상이라면 어떤 어두운 이브상이겠죠. 밝은 이브상이 아니라 그 어두운 이브상이라면 여기는 이제 그 아주 그 생기발랄하고 요염한 그 헬렌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거의 그 어떤 날아갈 듯한 그 어떤 마돈나 그리고 그 마리아상과에 근접하는 그런 이미지로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이것이 그 뭉크를 지배하는 운명적인 새 여신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아니마의 발달 단계에서 새 그 발달 단계 과정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니마의 새 모습에서 보면은 첫 번째 모성성이다. 모성적 아니마 2부. 환자를 간호할 이레네라고 그래요. 뭉크가. 그다음에 두 번째 헬렌. 헬렌은 마야 환상 상태거든요. 마야라고 불러요. 뭉크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리아 마돈나. 이거는 미래의 이레네다. 미래의 이레네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는 마리아 마돈나라고 불러줬죠. 운명의 새 여신과 같다. 뭐이라. 오른쪽에 두 사람은 남녀는 흑색이고 왼쪽 두 여인은 백색인 것에 주목해서 보면 대비할 수 있죠. 어쩌면 오히려 이것은 현재적인 거고요. 오른쪽 이것은 무의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의식은 까만데 무의식은 밝아요. 상당히 특이하죠. 보통 우리가 볼 때 무의식은 늘 어둡고 그런데 뭉크는 무의식에서 늘 밝음을 찾았고 생명을 찾았어요. 이것이 뭉크 그림의 특징이고 뭉크 삶의 특징이에요. 이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이제 그 환자를 대하거나 상담해서 그 어둠 속에서의 태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교훈과 확신을 얻게 돼요. 뭉크의 삶을 보다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요 멜랑콜리가 나와요. 이제 우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남성이 벌써 까맣게 되죠. 근데 얼굴상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고 우울하다면서도 상당히 구체화된 어쩌면 나름대로의 그 활기를 되찾은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해변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두 남녀가 있어요. 멀리 이제 흰색과 검정이 있는 남녀의 만남을 이제 슬그머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어부가 있어요. 이 어부 그 뭘 망태린가를 메고 가는 어부가 있잖아요. 굉장히 뒤에 여기 그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무심하게 두 남녀가 보고 있는 거를 또 옆에 또 무심하게 하잖아요. 어쩌면은 그게 이제 뭉크 자신일지도 모르겠어요. 아, 남녀의 그 만남, 아주 그 정겨운 만남을 그리지만 이제 못 본 척 하고 약간 별일 없는 척 하면서 관심이 있어서 옆으로 지나가는 이제 그런 그 뭉크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멜랑콜리, 병든 아니마죠. 일종의 멀리 있는 남녀와 무심한 어부가 대주적으로 나와 있다. 해변에 이제 해변가에서 이제 춤을 추는 생명의 춤이죠. 그러면서 이것도 참 이제 역동적이잖아요. 역시 남성은 검정, 여성은 붉은색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또 왼쪽은 하얀색이에요. 왼쪽 여성은 오른쪽 여성은 검정색이에요. 놀랍죠? 역시 그 오른쪽은 검정, 그 의식이 검정을 대변하고 무의식이 오히려 흰색을 대변하는 묘해요. 무의식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색이기도 하면서 생명의 색이에요. 아주 흰색이 주는 묘한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것이 이제 중앙에서 이제 그 검정과 열정, 죽음과 생명이 이제 여기가 있고 가운데 이것이 이 대변을 한 것이 달과 달빛 기둥이에요. 이 두 남녀를 대변한 것이 달과 달빛 기둥이죠. 그리고 이제 검정 하양, 검정, 또 화양 검정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그 대극의 합일을 추구하는 이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광란 속의 춤, 중앙에 흙과 적, 왼쪽에 백, 오른쪽에 흙, 달과 달빛 기둥, 바다, 그다음에 푸른 대지, 이중 이런 것들이 생명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를 요한의 기적에서 보면은요, 이제 이게 바로 이것도 뭐예요? 왼쪽이 활기차요. 너무 재밌잖아요. 오른쪽이 적막하고 외로워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검정이에요. 그러니까 일탈, 고독, 불안, 공포, 사람들의 시선을 보죠. 무표정한 집단들, 이건 백색 표정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검은 개인은 흙으로 오히려 나타난다. 이쪽이 오히려 밝고 집들도 이쪽이 더 어둡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뭉크는 오히려 의식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과 두려움에 이제 늘 힘들어했지만은 무의식에는 늘 빛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일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2부로 다시 하겠습니다.